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죠. 캐나다의 고민을 알아봅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신임 총리인 카니 총리가 첫 회담을 가졌다고요. 네네. 회담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뭐 일단 첫 번째 회담이니까 서로 예. 이제 상견례 비슷한 거죠.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죠.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의례껏 방문을 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그러한 자리고 잘해보자라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그 전임 총리죠. 이제 토레도 총리한테 이제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캐나다를 팔아라.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양국 간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미국 캐나다 뭐 정상회담 그러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냥 지나가다가 옆집 아저씨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갔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꽤 많은 전 세계 언론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지켜봤고 예. 그런 것들을 의식을 했는지 서로가 상당히 이제 절제된 발언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좀 잘 관리하고 싶다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내심 할 말은 조금씩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가 처음서부터 이제 난타전을 벌인다든지 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다든지 이제 그런 건 자제하고 상황을 좀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서로 보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미국이 요즘 쟁점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쟁점이라는 게 두 나라 사이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돈독한 관계였는데 요즘은 예. 늘어났으니 네. 그래도 이번에 뭔가 주의 깊게 박사님께서 보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사람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아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상당히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쭉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잘 맞춰주려고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국민들이 뭐 좋은 사람을 뽑은 것 같다 이런 덕담도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내심 지켜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3월달이었나요?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네. 예, 백악관에서 이제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돌발적으로 끼어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설전을 벌이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상당히 최악의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봤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라는 걸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질타 내지 충격 이런 것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둘이가 서로 맘만 맞으면 우리는 부부가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자적인 국가로 계속 남을 필요가 뭐 있느냐. 미국으로 넘어와라. 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제 계속 꺼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니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점잖게 받았죠. 나는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선거를 위해서 온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유권자들 대부분이 캐나다를 미국에 팔면 안 된다. 팔 생각은 없다라고 하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나도 뭐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점잖게 상당히 이제 받았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할 말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톤다운을 하니까 카니 이 캐나다 총리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라든지 예. 민주주의에서 선거로 뽑힌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그 마크 카니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금융계통에서 오래 지냈던 그런 분이죠. 상당히 독특한 경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중앙은행 총재는 그 나라 사람이 하잖아요. 예.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인이 예. 하는 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이제 의장은 뭐 미국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마크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 중앙은행 우리가 보통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영란은행 요즘으로 말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네. 총재를 또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를 한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가진 분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금융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본인 경력 대부분을 이제 골드만삭스 또는 이제 브룩필드 같은 이제 자산운용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 각각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투자 재원을 잘 배분하고 그래서 이제 브룩필드 있을 곳에는 또 ESG 관련한 여러 가지 흐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돈을 또 잘 운용을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이제 엘버타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뭐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스하키 이제 많이 하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죠. 골리를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할 때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좀 한 1년 좀 전 시점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좀 취해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자본을 좀 쌓아라 아니면은 위험 자본의 노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가하든지. 그래서 당시에 그 원래 골드만삭스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 미국 예. 동료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사회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1, 2년 후에 이제 좀 큰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 캐나다 은행들은 미국처럼 이제 구제금융을 받거나 무슨 통폐합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잘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인식을 이제 좋게 했었죠. 그러니까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총리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트리도 총리가 총리를 하다가 원체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예.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직을 던집니다. 예. 던지고 선거를 하기 전까지 잠시 좀 맡아달라라는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거. 어떻게 보면 야당이 될 운명을 갖고 이제 정치의 판에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총리를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평은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금융계통에 있을 때도 본인의 고집 관점은 있는데 네. 그거를 막 밀어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이제 대중주의로 흐른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스트롱맨들한테 좀 지친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놀라운 게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전임 트리도 총리가 사임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트리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소속한 자유당은 잠시 권력을 내려놓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네. 다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그걸 누가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예. 반 트럼프 전선을 걷는 사람들이 계속 당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난타전을 벌이다 보니까 트럼프와 유사한 노선 그다음에 트럼프와 동조적인 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갑자기 이제 확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당 쪽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어떤 그러한 행보를 이제 보인 면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국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야 이러다간 정말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뭔가 한방 되게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니야? 예. 좀 강력한 지도자라고 누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카니 총리가 이제 멋있는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누군가 장갑을 벗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스하키 할 때 보면 항상 주먹질을 할 때 네. 일단 장갑부터 벗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행동을 항상 주의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장갑을 벗으면 나도 언제든지 예. 먼저 한 방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캐나다 국민 입장이 참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일관되게 트럼프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선택했던 정치인을 선택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캐나다는 경제 구조도 거의 미국에 의존적으로 바뀌어 있고 네. 그리고 캐나다 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미국 국경에 바짝 붙어서 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뭐 합쳐도 외관상으로는 이상할 게 없는데 네. 왜 이렇게 극렬하게 미국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이제 이웃이지만 예. 사실 캐나다의 스타일은 보면 유럽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 스타일에 계신 분들은 벌써 미국으로 넘어가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 동참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런 미국의 분위기가 싫은 사람,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독자성이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남아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웃으로서는 서로가 선을 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그것을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로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보통 사람들도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보기 드문 애국주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요즘에 분출하는 네. 이제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카니 총리가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치러진 선거가 호주 총선도 치러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호주에서는 중도 좌파의 노동당이 승리했다 이런 결과가 들렸는데 네. 이것도 뭐 캐나다와 비슷한 흐름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는 당연히 연임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호주 국민들은 한 정당한테 계속 정권을 주는 경우들이 참 없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권 노동당이 승리를 하면서 거의 한 20년 만에 재선을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비슷해요. 캐나다랑. 그러니까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당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갈등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위기감이 이제 강했었죠.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보니까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설 만한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노선이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 네. 괜히 비슷한 사람을 뽑아놨다가는 우리 호주도 뭐 좋은 건 없이 뜯기기만 하고 시달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성향이라고 이제 봤을 때 보면 이제 왼쪽 그 지도자를 골라가지고 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야당이었던 이제 호주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트럼프와 유사한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한 스트롱맨처럼 이제 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 그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지역구에서도 이제 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내 진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겪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거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하고 반대 성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나다 말씀 나누다가 왜 호주를 여쭤봤냐면요. 네. 캐나다와 호주 모두 영연방 국가에 속한 나라들 아닌가요? 그래서 총리가 있고 대통령 같은 건 없고 국가 원수는 그 영국 국왕인 찰스 3세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원수는 당연히 영국의 왕, 예. 과거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네. 지금은 찰스 3세가 네. 이제 국가 원수고 형식상 총독도 있어요. 총독도 있어요. 네, 총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캐나다든 호주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천거해서 예.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이제 받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맞아요. 예, 그러한 모습인데 어찌 보면 그냥 식민지 잔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유대감이 좋고 우리가 독립을 했을 경우에 보면 어떠한 그러한 우산이라든지 예. 과거에 있던 연고 이런 거 없이 혼자서 과연 설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 특히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싫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미국이 싫어서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북부로 이동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라는 국가가 정식으로 성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찰스 3세 같은 경우는 영연방의 수장이다 보니까 예. 각 여러 나라의 이제 국가 원수 지위를 겸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영연방 국가들은 이제 많이 순방을 하죠. 예. 그래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도 참석하고 예. 그런데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요. 이번에 찰스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 초청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예. 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캐나다나 호주처럼 네. 지금 뭔가 트럼프와 좀 결을 달리하거나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선 네. 상징적이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인데 네. 트럼프에게 뭔가 극진한 예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네.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찰스 3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어머니 계실 때, 예. 그러니까 저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실 때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이제 그 당시 국빈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우호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이번에 관세 협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잘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찰스 3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본인은 이제 영연방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또 영국의 또 이제 국가 원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뭐 척을 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언짢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찰스 3세가 지금 오타와를 방문해서 아마 의회 연설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제 예. 어떤 내용으로 이제 연설을 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은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카니 총리가 조금 많이 나갔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뭐 이 캐나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뭐 공화주의 예. 이제 우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소리는 항상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봤을 때 보면 조금 카니 총리가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정치적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트럼프의 독특한 화법상 즉흥적으로나마 아니면 좀 뭐랄까 광폭의 행보로 찰스 3세랑 만났을 때 네. 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을 때 네. 뭔가 좀 전향적인 발언이 찰스 3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려하는 그런 기조는 없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할 수는 있는데 사실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예.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거면 우리 차라리 공화국 공화국으로 간다. 간다.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찰스 3세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방문을 해서 연설을 하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좋았던 기억들, 우호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지면 이제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맞서고 한쪽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또 잘 해주는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뭐 저는 또 오히려 이런 카드가 한 장 있는 것이 좀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일부 마지막에서 여쭤봤던 영국 국왕 네. 어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존재다. 우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뭔가 존재감 있는 듯한 행보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떻든 이제 영연방이라는 예. 그런 이제 제도가 있고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한 예. 존재인데 예.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 이걸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 사람들 저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왕이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과거의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아련히 이제 남아 있는 경향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몇 번 좀 트러블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잘 봉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이해는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국 국왕이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총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총리가 하는 결정을 뒤엎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형식상 예, 예. 극단적인 이제 상황일 거고 여지껏 이제 그런 권한을 이제 사용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적절히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서 갈 거다 생각을 해서 네.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그러다 보면 또 거의 맞춰서 잘 살아왔는데 간혹 이제 그거를 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넘을 수 없는 또 건널 수 없는 강을 또 건너버린 셈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큰 변화가 생길 텐데 제가 봤을 때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보면 그건 조금 너무 많이 걱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캐나다는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 이번에 공화제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화제로 바꿨을 때 그 얻는 이득이 과연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영국 뭐 이제 왕이나 예. 이걸 모시고는 있으나 그냥 제가 봤을 때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찾아온다든지 뭐 아니면 왕세자가 온다든지 하면 그냥 보기 좋은 이벤트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같이 있었지 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래 우리 같이 영어 쓰는 이런 나라지 네. 라는 걸 하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공화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 세력들은 항상 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뭐 강력한 뭐 정치적 세력이 된다든지 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캐나다와 미국 또는 영국과의 관계 좀 대외적인 걸 여쭤봤다면 이제 캐나다 내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도 주마다 워낙 특색이 다르고 그런 상황이라서 내부 분열 문제가 선거 때마다 종종 이슈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방제 국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세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예.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매우 독특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평균적인 규정을 따지면 가장 벗어나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예, 각 예. 국가들의 연합이란 말이죠.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간에 이제 과거 내전도 치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정부들이 이제 강력한 전 세계적인 파워를 이제 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최근에는 그 각 주의 입장들이 상당히 좀 비슷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카로웠던 것들이 뭉툭뭉툭해지면서 예. 그냥 이렇게 무난한 경우가 되는 데 비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 주의 입장이 극렬하게 이제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 19세기 때부터 이제 아메리카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많은 공산품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규격들이 일치돼서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 주별로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간 규칙들이 되게 달라요. 뭐 이를테면 특정 주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트럭은 야간에 운행이 안 돼.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운행을 하다가 그 주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루 한밤 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뭐 화장실 변기 배관이라든지 뭐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하고 저 주하고는 서로 인정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상당히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는 각 주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 그런 보고서를 내요. 각 주가 다른 주 간의 차이를 좀 미국 수준으로만 낮춰놔도 네. 이것만 좀 완화를 시켜도 GDP가 몇 % 이상 성장을 하고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각 주별로 입장이 원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미국의 이제 지정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캐나다가 분열될 것이다. 30년 내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온타리오 주가 이제 아마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온타리오 주는 5대5를 사이에 두고 이제 예. 미국과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 뭐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인데 이거 산업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온타리오 주는 제일 잘 사는 주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주를 먹여 살려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온타리오 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희생탈을 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온타리오 주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 한 2050년, 60년 되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스토리를 그리시는 이제 미국 지정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히려 서부 지역에 있는 엘버타라든지 서스케처원 같은 주들이 이 연방에서 우리 나갈 수도 있어라는 입장을 높이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보면. 이쪽 주는 왜 그런 소리를 하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두 주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엘버타 같은 경우는 석유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석유 자원을 자랑하는 뭐 한 손가락에 꼽히는 이제 네. 그런 이제 국가인데 이 미국과 달리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로 엘버타, 서스케치원처럼 내륙 지방에 이제 몰려 있고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 남부.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는 게 캐나다의 석유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예.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연방 정부 토론토에 있는 이제 연방 정부하고는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기후 변화 무슨 이제 친환경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화석 연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보수당 지지율이 이제 꽤 강하게 나타났었고 뭐 어떻든 간에 이 캐나다라든지 이제 캐나다에서도 엘버타라든지 서스케치원 같은 주는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관계를 좋게 가고 여러 가지로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괜히 우리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우리 예. 간섭해버리면 정말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예. 라는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캐나다에서는 가장 독자적인 목소리가 높은 주 그러면 퀘벡주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퀘벡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몇 번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쳤죠. 예.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뭐 부결이 되기도 하고 그 옛날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독립 투표를 한 다음에 예. 이제 부결이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이게 응집이 됐다가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고 네. 퀘벡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어?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엘버타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반발감이 높아졌던 거고 그에 더불어서 엘버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런 뭐 연방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 차원에서의 이제 국민 투표 있어야죠. 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유권자의 20%가 총원을 해야 돼요. 우리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10%로 낮추는 이제 법안을 이제 주지사가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제 또 경고를 또 하고 나서니까 또 엘버타주 주지사는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또 맞받아치는 또 그런 모양새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 실제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엘버타 주에서는 좀 남다른 결과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합니다. 예. 이런 거를 해보는데 한 30% 정도는 떨어져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아, 30% 정도. 네.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미국으로 갈 거야까지는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 일단은 연방이 싫어.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연방이라든지 다른 주, 뭐 온타리오라든지 이런 주한테 뭐 좀 무시당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가 우리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주가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판나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지역 감정은 있고 우리 무시당한다라는 생각들은 있는데 이제 최근 특히 이제 토리도 총리가 있던 시절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을 벌이면서 이런 인식들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 호주라든가 다른 여타 그 연방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보면 자원 많아서 특정 주의 주민들이 아주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명분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환경을 걱정해야 되지 않냐 해서 환경 관련한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에서 많이 징수해서 나머지 주가 나눠 쓰고 하는 게 있던데 혹시 캐나다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요 산업들이 석유 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올 수밖에 없고요. 뭐 탄소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부과되니까
이쪽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거 가져가가지고 왜 저런 식으로 가져가냐라는 이제 불만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버타 주에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또 연방 정부와 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엘버타 주가 이제 생산하는 석유 뭐 네. 앞으로 탐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로 원주민 이제 그 구역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는 그러면 또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구도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니 총리가 이번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다른 결과를 바랬던 수백만 명의 캐나다 유권자가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 네. 역시 주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네. 또 주 안에서도 유권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악랄한 면도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엘버타주라든가 이런 몇 개 주 미국과 좀 관계 설정을 좀 더 돈독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주들을 각계격파해서 한두 주만 무너뜨리면 이거 뭐 캐나다 51번째 주로 전체를 가져가는 것도 아주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카니 총리가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두 줄을 좀 달래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석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네. 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이제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개발 사업에 따른 뭐 탄소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제 이 화석 연료와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에너지 이제 슈퍼 파워로 이제 캐나다를 변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달래기에 예. 이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연방으로부터 얻어낼 거를 좀 얻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러다 정말 갈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예. 보지만 이들 연방제 국가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사실 이런 이제 갈등, 다툼들은 이제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수그러들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또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엘버타라든지 서스케처원 같은 중서부에 위치한 이런 주들은 연방에 대한 불만이 많다 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왜 불만이 많은지 그다음에 연방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 등등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같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특이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산지는 주로 서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네. 동쪽까지 그걸 송유관이나 이런 걸로 나르려니까 환경 규제가 많았나 보더라고요. 환경 규제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뭐 막았죠. 예. 이제 막다 보니까 다 남쪽으로 캐나다의 송유관은 다 남쪽으로 향합니다. 미국으로 향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겠다. 그럼 우리 해외로 수출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캐나다에서 원유를 뭐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예. 이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로키 산맥을 넘어서 네. 밴쿠버 근처로 연결되는 아주 조그마한 라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서부터 우리 수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예. 된다라고 했는데 파이프라인 그거 만들면 더 많은 화석 에너지 아니야라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막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도 당연히 이제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캐나다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할 때는 이제 된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캐나다가 지나치게 이제 미국한테 이제 의존을 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뭐 태평양 쪽이든지 대서양 쪽이든지 이쪽으로 나가는 노선들을 또 확충하려는 노력들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쉽진 않아요. 당장 옆에 너무 좋은 고객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고객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심지어 태평양으로 힘들게 보낸 그 캐나다산 원유도 뭐 바다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오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엘버타주가 이러다가 딴소리 자꾸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들면 골치 아프니 엘버타주를 좀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동안 내부 규제로 막혀있던 캐나다 내부의 동부 쪽까지 파이프라인이든 뭘로 인해서 우리 캐나다 내부 주도 이제 엘버타주에 있는
석유나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주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빌미도 제공하고 그리고 엘버타주가 생산할 수 있는 석유를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게 수출할 수 있는 교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뭔가 에너지 강국으로 위상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하고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몇몇 이제 분들이 이제 캐나다산 어차피 이제 미국 그 WTI 예. 이거보다 이제 한 20%, 15% 정도씩 이제 저렴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 네. 사실 뭐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예. 어떨 때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또 미국 상황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팔 거야. 아. 이제 그런 거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뭔가 사와야 되는데 사올 게 뭐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더 들여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캐나다산을 들여오겠다? 라고 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런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독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맞는데 현 2025년 지금 5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아시아 국가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껄끄러운 면들이 사실 있는 거는 또 고려해봐야 된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캐나다를 좀 바라보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캐나다야 옛날에 한 나라처럼 지냈던 사이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 사이에 약간 관세 등의 틈이 좀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예전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거나 뭐 캐나다를 활용하거나 이런 전략도 했는데 이젠 캐나다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북미 지역의 어떤 관계가 될지는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4월 달에 관세를 해서 해방의 날 선언했지만 네.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네. 꼬리를 내리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 어떻게 그걸 포기를 할 수도 없고 포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이제 아닌 예.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캐나다는 이제 막대한 자원이 이제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임 카니 총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캐나다와 뭔가 협력, 투자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갈 수는 있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이제 이걸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제 생각을 했다면 예. 이제는 이제 그 교두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물음표가 예. 찍힐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에요. 예.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부과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130 몇 % 했다가 예. 지금 이제 뭐 다시 30% 정도로 낮춰놓은 예. 이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온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잠복돼 있던 여러 가지 갈등,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오래된 문제들인 만큼 예. 그것이 또 당장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에너지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지방에 그 트럼프가 투자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역제안을 해서 네. 카니 총리는 캐나다 내부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있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도 일부는 필요할 텐데 네. 우리가 캐나다와 그걸 하면서 미국도 같이 참여하면서 네. 미국이 뭔가 에너지 부분에서 더욱더 주권을 갖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지려는 그 움직임에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이런 건 의미가 없을까요? 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이제 그 유가, 가스 예. 요금 낮추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지금 당장 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다 미국산 LNG를 사겠다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내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미국 그 가스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당연히 수출로 그 물량을 돌리면 미국 내 가스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미국산 LNG 사주는 건 좋은데 네. 미국 국내에서 사지 말고 니들이 개발해서 니들이 갖고 가.
그러면은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안정적이고 예. 미국 업체들은 어떻든 남의 돈으로 가스 개발해가지고 돈 벌고 예.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원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 캐나다에 있는 걸 같이 개발해서 뭔가 수익 쉐어하겠다. 이건 맞지 이거는, 않는 제안이에요. 그거는 괜히 화만 돋구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모든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캐나다와의 미국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칠 여파는 또 무엇인지 오늘 궁금한 것들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